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랜드로버 디펜더에 대한 새로운 소식인데요. 현재 운행 중인 제 디펜더는 23.5년식 모델로 곧 24년식 디펜더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펜더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24년식으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오늘 아주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랜드로버 디펜더는 랜드로버에서 정말 중요한 모델인데요. 랜드로버에서는 현재 모델 라인업을 디스커버리, 디펜더, 레인지로버 이렇게 구분 지을 만큼 디펜더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메르세데스 AMG가 있고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있는 것처럼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내에서 하나의 아이코닉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포지셔닝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디펜더를 세분화하고 스페셜화하고 있는데요. 디펜더 110을 시작으로 디펜더 90과 디펜더 130을 출시하였고 올해는 디펜더 110 75주년 에디션 모델을 새롭게 대중들에게 선보였는데요. 24년식에서도 특별한 모델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4년식 디펜더는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먼저 디펜더 90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펜더 90의 가장 큰 변화는 전 트림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23.5년식까지는 디펜더 110과 130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고 디펜더 90에는 적용되지 않아 확실히 급이 나뉘는 확실히 차이나는 승차감을 보여줬는데요. 24년식부터는 이제 디펜더 90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림인 P400X가 추가되는데 기존 90 모델은 6기통 디젤 엔진만 있어 가솔린 엔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24년식에는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P400X 트림까지 출시됩니다. 디펜더 90 모델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아마 6기통 가솔린과 에어 서스펜션 적용 소식에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랜드로버 전시장으로 전화를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디펜더 90은 아쉬울 게 없어졌습니다. 이번엔 디펜더 110 110인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인승 모델입니다. 먼저 디젤 엔진 라인업에서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디펜더 110은 D250 카운티 에디션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기존 75주년 에디션이 사라지고 새로운 에디션을 선택할 수 있죠. 추가금 296만 원이 드는 에디션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고한 D300HSE 트림이 없어지고요. 그 대신 D300X 다이나믹 HSE 트림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옵션이 더 좋아진 건데요. 개인적으로 살짝 아주 가슴이 아프네요. 다음으로 디펜더 110 가솔린 모델에서 바뀌는 부분은 P300X 다이나믹 트림이 P300X 다이나믹 SE 트림으로 바뀝니다. 이 역시나 옵션이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6기통 가솔린 모델인 P400X는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인승 모델이죠. 디펜더 130의 경우 나머진 다 똑같고 디펜더 130 P400 아웃바운드 트림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아웃바운드 트림은 8인승의 디펜더를 5인승으로 만들어서 출시되는 모델로 3열 시트가 아예 없이 트렁크 공간을 극대화해서 출시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진짜 대박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디펜더 투도어 모델 디펜더 90의 경우 기존 D250 SE 트림과 D250 X S 에디션 트림에서 D250 SE 트림이 삭제되고 P400X 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P400X의 특징은 6기통 가솔린 엔진이라는 점이고요. 24년식 디펜더 90은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입니다. 디펜더 110은 크기가 부담스럽다거나 디자인적으로 숏바디를 선호하셨던 분들 그리고 나홀로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고 싶어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성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나의 개성을 뽐내기에는 최고의 차량이죠. 한 가지 더 매력적인 부분은 기존 디펜더 90은 2열과 트렁크 중간 사이에 턱이 있어 사실상 완전히 평탄화가 불가능했고요. 그에 따라 차박 용도로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랜드로버에서도 이 점을 인지했는지 24년식부터는 평탄화가 가능하게끔 트렁크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가서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음은 디펜더 5인승 디펜더 110 디젤 라인업 변동 사항입니다.
디펜더 110 23.5년식의 경우 D250 SE와 D300 HSE 그리고 D300 HSE 75주년 에디션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었는데요. 세 가지 라인업의 파워트레인은 모두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으로 동일하지만 출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D250 SE는 250마력의 토크 58.1, D300은 300마력의 토크 66.3을 발휘합니다. 24년식으로 오면서 D250 SE 트림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면서 에디션 모델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바로 D250 SE 카운티 에디션입니다. D250 카운티 에디션의 경우 파워트레인과 대부분의 옵션은 동일하나 외장 패키징이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디펜더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순정 패키징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크게 다른 점은 화이트 루프와 휠 디자인 그리고 화이트 테일게이트 패널입니다. 그리고 에디션 전용 태지먼 블루 컬러가 적용되죠. 디펜더 110 D250 카운티 에디션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태지먼 블루 외장 컬러로만 선택이 가능하고 에보니 가죽 시트, 즉 랜드로버에서는 블랙 시트를 에보니 시트라고 부르는데요. 블랙 가죽 시트만 선택 가능하며 화이트 루프 및 화이트 테일게이트와 차체 측면에 카운티 전용 데칼이 적용되고 20인치 화이트 알로이 휠,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도 카운티 데칼이 적용되죠. 저는 태지먼 블루 외장 컬러와 20인치 화이트 휠 조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카운티 에디션이 아님에도 태지먼 블루로 출고를 받고 이렇게 디펜더를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디펜더에서는 이미 유명한 조합인 것이죠. 그리고 사제 작업과 다른 부분은 테일게이트까지 화이트라는 더 유니크한 포인트를 가집니다. 그리고 24년식 디펜더 110 D300의 경우 기존 D300 HSE 트림에서 D300 X 다이나믹 HSE 트림으로 변경됩니다. X 다이나믹이 추가된 것인데 쉽게 말해 벤츠의 AMG 라인이나 아우디의 블랙 패키지처럼 외관을 좀 더 스포티하고 멋지게 바꿔주는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진상에 표시해 놓은 부분들 전면부에서는 디펜더 레터링과 그릴 그리고 하단 범퍼가 블랙은 아니고요. 짙은 크롬으로 변경되며 보닛 위에 체크 플레이트 즉 발판이 무광에서 유광으로 변경되죠. 그리고 측면에서는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현재는 다 무광 플라스틱인데 X 다이나믹이 적용이 되면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됩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오른쪽 디펜더가 X 다이나믹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디펜더 레터링과 그릴, 범퍼 컬러가 다르죠. 그리고 전면 범퍼 좌우 파츠가 무광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광 하이그로시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X 다이나믹이 적용되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포스와 반짝거리는 외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측면에서는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는데요.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하고 광이 나는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도 제 디펜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저 부분이었는데 저 파츠가 플라스틱이라 랩핑샵에서도 랩핑지가 잘 안 붙는다고 꺼려하는 부분이고요. 순정으로 파츠를 하이그로시로 바꾸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일단 저는 무광 플라스틱으로 쭉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펜더 110 P300 가솔린 모델의 변경 사항입니다. 일단 디젤과 가솔린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D300은 6기통 디젤, P300은 4기통 가솔린입니다. 그에 따라 마력 차이는 없지만 토크 차이가 나는 편이고 연비 차이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할지는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식 P300의 경우 P300X 다이나믹에서 P300X 다이나믹 SE로 변경됩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사양이 더 좋아졌는데 14웨이 앞좌석 전동 시트는 16웨이로 바뀌었고 비가죽 시트는 상위 모델에 적용되던 윈저 가죽 시트로 변경되었고 비가죽이던 핸들과 기어 시프트 모두 가죽으로 바뀌었습니다. 24년식 옵션 사양 너무나도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제일 큰 맏형이죠. 디펜더 130 8인승 모델의 24년식 변경 사항이 제일 기대가 큽니다. 일단 기존에 판매하던 가솔린 디젤 모델에서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바뀌냐? 바로 새로운 트림이 하나 생기죠. P400 아웃바운드라는 트림입니다.
디펜더 130은 기존 디펜더 110에서 휠베이스는 건드리지 않고 딱 리어 오버행만 34cm를 늘려서 만든 8인승 모델입니다.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 같은 관계죠. 그래서 다인승 SUV로서 목적을 가진 차량인데 사실 요즘 7명에서 8명까지 차에 탈 일은 많지 않죠. 더군다나 7명에서 8명이 편하게 타려면 디펜더보다는 카니발이나 시에나 같이 더 편한 구조를 가진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디펜더 130에 3열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 혹은 3열 공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쓰고 싶다는 욕구가 랜드로버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3열 시트를 없애버린 5인승 디펜더 130을 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펜더 130 P400 아웃바운드 트림이죠.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P400, 즉 6기통 가솔린 모델이고요. 아웃바운드 트림에서 디젤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가솔린 엔진만 지원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을 접어버리면 정말 차박 캠핑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디펜더 110도 2열을 접고 178cm인 제가 누우면 충분한데 130 모델의 경우 190cm가 되는 성인이 누워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 130의 경우 3열 시트 때문에 평탄화가 안 돼서 크기만 컸지 차박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저도 실제로 130 시트를 시승하면서 접어보니까 이렇게 층이 생겨 차박이 편할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고 후에 평탄화 작업을 통해 평평하게 만드는 오너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 트림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구성과 오염에 강한 고무 매트가 적용이 되어 어떠한 짐을 싣더라도 스크래치나 오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SUV만을 오래 만들어온 브랜드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랜드로버고요. 자전거나 흙이 묻은 신발을 넣기에도 아주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관에서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 트림은 카파시안 그레이라는 외장 컬러이고요. 디펜더 레터링과 그릴 하단 범퍼는 상당히 어두운 무광 다크 크롬으로 마감되며 P400X와 동일한 20인치 휠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C필러와 D필러 끝까지 이어지는 패널을 적용해서 일반 130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원래 디펜더 130은 저 부분이 뚫려 있는데요. 아웃바운드 트림은 막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3열을 없앴기 때문에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서 내부에 짐이 보이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를 출고하시는 분들이라면 밋밋하게 아무 액세서리도 안 달고 다니진 않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프렉도 달고 스토리지 박스도 달고 반대쪽에는 사다리도 달고요. 이렇게 꾸며야 진정한 아웃바운드 느낌이 나는 거죠. 아웃바운드는 떠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디펜더와 잘 어울리는 트림명입니다. 이 차 딱 보세요. 당장이라도 어디든 떠나야 할 것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펜더 130 아웃바운드 트림의 존재감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디펜더는 이렇게 디펜더라는 모델명은 하나이지만 세 가지의 바디 타입과 또 그 바디 타입 안에서는 시트 구조를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참 다재다능한 차량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24년식 디펜더가 옵션이 조금 추가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너 입장에서는 만족하면서 제 디펜더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식으로 출시된 디펜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23년식보다 좋아진 건 확실하고요. 얼핏 제가 듣기로는 가격도 거의 안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진짜 디펜더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안 살 이유가 없어졌죠. 24년식 디펜더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제가 이 아웃바운드 트림을 꼭 시승기를 통해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년식 랜드로버 디펜더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제 디펜더 롱텀 시승기 안 보신 분들은 시승기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